우리 나무의 세계. 박상진 지음. 과일이 열리는 나무. 가래나무. 가래나무 열매는 럭비공처럼 생겼으나 더 갸름하고 양끝이 뾰족하다. 망치로 두들겨야 깨질 만큼 단단하고 표면은 깊게 팬 주름투성이다. 날카로운 양쪽 끝을 조금 갈아서 두 개를 손 안에 넣고 비비면 딱 알맞을 크기다. 그래서 가래나무 열매는 옛사람들의 먹을거리에서 지금은 무료함을 달래고 혈액순환을 좋게 한다고 하여 엉뚱하게도 우리 소나기에서 고생하는 과일이 되었다. 가래나무는 우리나라의 약간 추운 중북부 지방에서 원래부터 자라고 있던 토종나무다. 맛이 더 좋은 호두가 들어와 자리를 빼앗기 전까지 가래는 고소하고 영양가 높은 간식거리로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다. 청동기 시대나 삼국시대 초기의 옛 생활터전에서 가래가 다른 유물과 함께 널리 출토되고 있음이 이를 증명한다. 가래나무의 원래 한자 이름은 추자다. 이름의 유래를 찾아보면 옛 농기구인 가래를 나타내는 초에서 쇠근변을 나무 목으로 바꾸면 가래추가 된다. 이는 가래나무 열매가 농기구인 가래와 모양새가 닮았다 하여 추자라는 이름이 붙여진 것으로 생각된다. 가래는 호두와 모양이 비슷하고 쓰임도 같아 옛 문헌에는 서로 뒤섞여 있다. 호두나무는 호도나 당추자로, 가래나무는 추자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려 숙종 6년인 서기 1101년에 평안도 평로진 관내의 추자밭을 떼어 백성들이 경작하도록 나누어 주었다는 고려사의 기록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추자는 가래나무가 맞다. 반면에 세종실록 지리지에 보면 천안군의 토산물로 추자가 들어있는데 이때의 추자는 호두나무로 보아야 한다. 또 경상도에서는 추자란 바로 호두를 지칭하는 말이다. 이처럼 옛 사람들은 호두와 가래를 엄밀하게 구분하여 사용하지 않아서 옛 문헌을 읽을 때 약간의 혼란이 있다. 오늘날 가래나무 목재는 고급 가구재로 널리 알려져 있지만 옛날에는 특별한 쓰임새가 따로 있었다. 옛 중국에서는 임금의 시신을 넣는 관을 제궁이라 했는데 제는 가래나무를 말하므로 여기서 제궁이랑 가래나무로 만든 관을 뜻한다. 한서 곽광전에 보면 가래나무는 천자의 관을 만드는 데 사용한다 라고 나와 있다. 또 후한서 명제기에도 천자의 관은 가래나무로 만들므로 이를 제궁이라 한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실제 발굴에서도 장사 마왕태 한 묘에서 가래나무 관이 출토된 바 있다. 그러나 임금의 관을 꼭 가래나무로만 만든 것은 아니다. 잠부론 등 다른 문헌 기록에 의하면 측백나무, 농나무, 넓은 잎 삼나무, 소나무 등도 쓰인 예가 있다. 세월이 지나면서 제궁이란 말은 나무의 재질에 상관없이
임금의 관을 일컫는 말이 된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에서도 임금의 관을 제궁이라고 하나 실제로는 좋은 소나무를 뜻하는 황장목으로 만들었다. 가래나무와 호두나무는 씨앗을 먹는 것도 비슷하지만 재질이나 다른 특징도 매우 닮은 형제나무다. 두 나무 모두 잎이 한 개의 잎자루에 작은 잎이 여러 개 달리는 겹잎인데 잎 모양과 달리는 개수로 서로를 구분한다. 작은 잎의 수가 7개에서 9개 이하이고 잎 모양이 약간 둥근 타원형이면서 가장자리에 톱니가 거의 없으며 열매가 둥글면 호두나무다. 작은 잎의 수가 7개에서 17개 정도이고 가장자리에 톱니가 있으며 열매 양끝이 뾰족한 달걀 모양이면 가래나무다. 가래와 호두는 모두 부롬으로 쓰이는 견과이며 부스럼을 치료하는 민간약으로 알려져 있다. 호두나무. 경부선 완행열차에 몸을 실어본 추억이 있는 세대에게 호두는 아련한 낭만으로 기억된다. 서울을 출발하여 조금 출출해질 때쯤이면 천안 명물 호두과자란 행상들의 외침에 군침이 돈다. 천안에는 능수버들이 축 늘어진 천안 삼거리만 있는 것이 아니다. 바로 호두과자로 더 유명한 고장이야. 지금이야 고속도로 휴게소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과자가 되어버린 아쉬움이 남을 뿐이다. 호두는 아득한 옛날 멀리 중동 지역에서 처음으로 중국에 들어왔다. 기원전 139년 한나라의 무제는 장건이란 외교관을 오늘날 이란, 아프가니스탄쯤으로 짐작되는 대월지국에 파견한다. 장건은 흉노를 협공하자는 한무제의 말을 전할 임무를 띠고 파견된 특사였다. 그러나 외교는 실패로 돌아갔고 오히려 흉노에게 붙잡혀 13년간이나 포로 생활을 하다가 구사일생으로 살아서 돌아온다. 그의 손은 빈손이었지만 괴나리 보침 속에는 호두 몇 알이 들어 있었다. 이렇게 들어온 호두는 이후 중국 땅에 널리 퍼졌다. 오랑캐 나라에서 들여온 모양이 마치 복숭아 씨처럼 생긴 이 과실을 보고 중국 사람들은 호도란 이름을 붙였다. 우리나라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호도라 불렀다. 다만 오늘날 한글 맞춤법에 따라 호두로 바뀌었다. 중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온 시기는 신라 때라고도 하고 고려 때라고도 한다. 신라 민정문서는 경덕왕 14년인 서기 755년에 만들어진 충청도 어느 지방 농토의 현황 조사서인데 여기에 호두나무를 심은 기록이 나와 있다. 또 고려사에 실린 한림별곡의 가사에 나오는 당추자란 구절을 호두가 벌써 당나라 때 들어왔다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다. 고려 말 천안 광덕면 출신의 윳형신이란 문신이 있었다. 그가 충렬한 16년인 1290년에 원나라에 갔다가 임금을 모시고 돌아오면서 호두나무 묘목과 열매를 가져왔다고 전해진다.
가져온 묘목은 천안 광덕사에, 열매는 자신의 고향집인 광덕면 뜰 앞에 심어서 오늘에 이른다는 것이다. 그때 절 앞에 심은 나무가 천연기념물 398호로 지정되어 보호받고 있으며 절 안에도 노거수 및 몇 그루가 더 자라고 있다. 언제 어떻게 들어왔는지는 논란이 있지만 유청신과의 인연으로 오늘날 천안 일대는 호두나무가 많다고 한다. 호두는 탁구공보다 조금 작은 크기에 딱딱한 껍질을 뒤집어 쓰고 있다. 우리가 먹는 부분은 씨앗의 속살, 즉 배유이다. 잣, 밤, 은행, 땅콩 등과 함께 정월 대보름날이면 호두를 깨물어 먹는데 이를 통틀어 불엄이라고 한다. 깨물어 먹으면 이가 튼튼해지고 부스럼을 앓지 않는다고 한다. 호두에는 지방과 단백질 및 당분이 많아 고소하고 약간 달콤하다. 그 외에 무기질, 망간, 마그네슘, 인산칼슘, 철, 비타민 등 무기질도 풍부하다. 고단백 웰빙 식품으로서의 조건을 모두 갖춘 셈이다. 특히 성장기 아이들의 두뇌 발달에도 도움을 준다. 씨앗 표면의 몽실몽실한 작은 주름은 뇌를 그대로 닮아 머리가 좋아질 것이라는 상상을 하기에 충분하다. 강장제나 변비를 없애는 데도 효과가 있으며 호두 기름은 민간 약으로 피부병에 널리 쓰이기도 한다. 호두는 실크로드를 타고 유럽에도 널리 퍼졌다. 영어 이름은 월넛이며 서양인들에게도 맛있는 과실나무였다. 유명한 발레 호두까기 인형은 호두를 가까이 한 그들의 문화를 읽을 수 있는 좋은 예다. 호두나무와 가래나무는 과실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재질이 좋다고 널리 알려진 나무다. 북아메리카가 고향인 흑호두나무를 비롯하여 호두나무로 만들어진 가구나 조각품 앞에 고급이란 접두어가 꼭 붙을 정도다. 감나무. 옛날 시골의 가을은 초가집 마당가에서 익어가는 감과 멍석 위에 널리 있는 붉은 고추로 점점 깊어간다. 도시화가 급격히 진행되면서 이런 서정적인 농촌의 모습도 지금은 대부분 사라졌다. 초가집은 민속박물관에나 가야 만날 수 있고 고추는 인공 건조기 안으로 들어가 버렸다. 그래도 아직까지 집 둘레에 서 있는 감나무만은 그대로 남아 시골 정취를 되살려준다. 예로부터 우리 선조들은 밭두개, 대추나무, 야산 자락에 밤나무, 마당가에 감나무, 숲속에 돌배나무를 반드시 심었다. 제사상의 맨 앞 과일줄에 올라가는 조율이시로서 꼭 챙겨야 할 과일나무이기 때문이다. 감나무를 비롯한 과일나무들은 과일을 매다느라 기력을 너무 소진해버린 탓에 오래 살기가 어렵다. 사람들은 더 굵고 맛있는 과일나무를 만나면 원래 나무를 베어버리고 다시 심기 일수다. 한때 우리나라 감나무는 골프채의 머리를 만드느라 거의 잘려나갔다. 지금이야 티타늄이나 메탈이지만
30여 년 전의 골프채는 감나무 머리를 최고품으로 쳤다. 이런저런 이유로 우리 주변의 보통 감나무는 100년을 살아남기가 어려웠다. 그러나 경남 의령 백곡리에는 천연기념물 492호로 지정된 400년 된 감나무가 있다. 또 상주시 외남면 소은리의 보수 감나무는 540년이나 되었는데 접붙이기를 한 감나무임이 밝혀졌다고 한다. 감나무는 중국 중남부가 원산지로서 동북아시아에만 있는 온대 과일나무다. 우리나라에는 청동기 시대에 들어온 것으로 보이나 문헌에 기록된 것은 고려 중엽 이후다. 감나무는 손바닥만한 커다란 잎을 갖고 있고 나무가지는 질긴 성질이 좀 모자라 잘 부러진다. 그래서 감을 따기 위해 나무 위로 올라가는 일은 금물이다. 오래된 줄기 껍질은 흑갈색으로 잘게 그물처럼 갈라진다. 감꽃은 늦봄에 노랗게 핀다. 봄에 꽃은 큰 잎에 묻혀 있고 꽃잎은 말려 있어서 잘 보이지 않는다. 늦봄에 피는 감꽃은 땅에 떨어지면 어려웠던 시절 아이들의 간식거리였다. 땅에 떨어진 감꽃을 주워 모아 약간 시들었을 때 먹으면 달콤한 맛이 더했다. 이어서 감이 열리면 익을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초복을 넘기자마자 낙과하는 푸른 감을 주워 먹었다. 잘 익은 감이 제사상에 올라오기 시작한 것은 조선조에 들어오면서부터다. 세종실록 5례에 보면 종묘에 천신할 때 10월의 과일로 감이 들어있다. 민간에서는 감이 설사를 멎게 하고 배탈을 낫게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이는 강한 수렴 작용을 하는 타닌이 장의 점막을 수축시켜 설사를 멈추게 하기 때문이다. 감은 홍시를 만들면 높은 당도를 얻을 수 있고 곶감으로 만들어 두면 다른 어떤 과일보다 오랫동안 저장할 수 있어서 더욱 사랑을 받았다. 동의보감에는 곶감은 몸의 허함을 보하고 위장을 든든하게 하며 체한 것을 없애준다 라고 했다. 또 홍시는 심장과 폐를 누겨주고 갈증을 멈추게 하며 식욕이 나게 하고 술독과 열독을 풀어준다 라고 했다. 감나무는 열매뿐만 아니라 나무도 귀중한 쓰임이 있었다. 검은 줄무늬가 들어간 감나무는 특히 먹감나무라고 하여 옷장, 문갑 등 조선시대의 가구재로 널리 쓰였다. 제주도에서는 갈중이 혹은 갈옷이라 부르는 옷이 있는데 이것은 무명의 감물을 들여 만든 옷이다. 감물이 방부제 역할을 하여 땀이 묻은 옷을 그냥 두어도 썩지 않고 냄새가 나지 않으며 통기성이 좋아 여름에는 시원할 뿐만 아니라 밭일을 해도 물방울이나 오물이 쉽게 묻지 않고 곧 떨어지므로 위생적이다. 갈옷의 정확한 역사와 유래는 알 수 없으나 중국 남쪽에서도 갈옷을 입은 흔적이 있는 것으로 보아 몽고의 지배를 받던 고려 충렬왕 때 전래된 것으로 추측된다.
열대 지방에도 감나무 무리가 자라고 있으니 과일을 맺지는 않는다. 이 중에는 흑단이란 나무는 마치 먹물을 먹인 것처럼 나무 속이 새까맣다. 흑단은 독특한 색깔 때문에 멀리는 이집트 피라미드의 침상 가구에서부터 오늘날 흑인의 얼굴을 새긴 조각품에 이르기까지 세계적으로 알려진 고급 가구재와 조각재다. 감나무와 고엽나무는 열매가 열리지 않을 때는 구별하는 데 약간 어려움이 있다. 감나무는 잎이 두껍고 거의 타원형이며 표면에 광택이 있고, 고엽나무는 잎이 조금 얇고 작으며 긴 타원형에 광택이 거의 없다. 고엽나무. 우리 속담에 고염 일흔이 감 하나보다 못하다 라는 말이 있다. 자질구레한 것이 아무리 많아도 큰 것 하나를 못 당한다는 뜻이다. 고염은 감처럼 생겼으나 훨씬 작고, 가을이면 구슬 크기의 황갈색 열매가 나무 가득히 열린다. 하지만 너무 떫고 온통 씨투성이라 먹기가 거북하다. 서리를 마치고 흑자색으로 완전히 익혀서 반죽처럼 으깨어 놓으면 떫은 맛이 가시고 겨우 먹을 만하다. 그래도 배고픈 시절을 보낸 세대들은 오지 그릇에다 고염을 잔뜩 넣어 두었다가 숙성시킨 후 동지섣달 추운 밤에 숟가락으로 퍼먹던 그 맛을 잊지 못한다. 구황찰요에 보면 고염을 푹 쪄서 씨를 발라내고 대추도 씨를 빼낸 다음 한 대 넣고 찧어서 먹으면 식량을 대신할 수 있다 라고 했다. 고엽나무는 동아시아에서부터 중동을 거쳐 스페인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자란다. 우리나라는 고려 명종 때 흑조란 이름으로 처음 문헌 기록을 찾을 수 있다. 이를 근거로 고려 때 중국을 통해 감나무가 들어올 때 같이 들여온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일산 신도시가 들어서기 전 지표 조사를 해본 결과 약 3000년 전 지층에서 나온 목재가 고엽나무로 추정되는 자생종일 가능성도 있다. 자생종인지 수입종인지는 앞으로 더 알아봐야 하겠지만, 감나무는 고엽나무를 대리모로 사용하지 않으면 대로 이어갈 수가 없다. 물론 감씨를 심으면 감나무가 되기는 하지만 어미보다 훨씬 못한 땡감이 달릴 따름이다. 이런 현상은 사과와 배, 복숭아 등 대부분의 과일이 마찬가지다. 그래서 고엽나무를 밑나무로 하고 감나무 가지를 잘라다 접붙이기로 대를 잇는다. 자신은 어두운 땅 속을 헤매면서 고생스럽게 양분을 모아 나무의 자식을 열심히 키워주는 고엽나무는 마음씨 착한 감나무의 새 엄마로 평생을 보낸다. 고엽나무는 중부 이남의 햇빛이 잘 드는 숲 가장자리나 마을의 뒷산에서 만날 수 있으며 키 10여 미터, 지름이 한 아름에 이른다. 충북 보은군 회북면 용곡 삼리에는 나이 300년, 키 18m, 지름이 2아름이나 되는 고엽나무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고엽나무다.
고염나무 줄기는 나이를 먹으면 감나무나 말채나 무와 마찬가지로 흑갈색의 거북이 등처럼 깊게 갈라지는 독특한 모양이라 금방 찾아낼 수 있다. 손바닥만한 잎은 감나무와 비슷하게 생겼으나 더 부드러운 질감을 준다. 초여름 한창 녹음이 짙어갈 즈음에 연노랑 꽃이 핀다. 낮은 항아리 모양의 작은 꽃은 끝이 4개로 갈라져 뒤로 젖혀진다. 암수가 다른 나무이며 감나무나 수, 고염나무가 근처에 없으면 열매를 잘 맺지 못한다고 한다. 한자로는 감보다 작다 하여 우리는 소시라고 하고 일본인들은 콩감이라고 한다. 다른 이름으로 우네시가 있는데 소 젖꼭지 감이란 뜻으로 굵기나 모양은 물론 분홍빛 젖꼭지까지 마치 새끼를 낳고 젖을 먹이면서 흑갈색으로 변해가는 소의 모습과 고염 열매의 일생은 그대로 닮아 있다. 동의보감에는 감과 같이 약으로 쓰인다 라고 하였으며 고염의 꼭지는 특별히 딸꾹질을 멎게 한다 라고 했다. 옛날 일본에서는 고염이 약간 덜 익었을 때 따다가 고염즙을 내어 방수, 방부제로서 종이 우산에 바르거나 칠기의 애벌칠 등에 널리 이용했다고 한다. 고염나무 목재는 감나무와 마찬가지로 고급 가구재로 쓰인다. 개암나무. 우리에게 잘 알려진 전래 동화에 나오는 도깨비 방망이 이야기는 여러 갈래가 있다. 그중 1980년 경남 진양군 금곡면 검암리 운문마을에서 체록한 이야기를 소개한다. 홀어머니 밑에서 동생과 함께 어렵게 사는 한 소년이 있었다. 어느 날 소년은 산에서 나무를 하다가 잘 익은 개암을 발견하고 정신없이 따 모으느라 날이 저무는 줄도 몰랐다. 당황한 소년은 허겁지겁 산을 내려오다 전에 보지 못한 허름한 기와집 하나를 발견했다. 소년은 그곳에서 밤을 새우기로 하고 마루 밑에 들어가 웅크리고 잠을 청하려 했다. 그때 갑자기 도깨비들이 몰려와 방망이를 두드리며 밥 나와라 하면 밥, 떡 나와라 하면 떡이 수북이 쌓였다. 그 모습에 배가 고팠던 소년이 개암을 깨물자 딱 하고 제법 큰 소리가 났다. 혼비백산한 도깨비들은 음식과 방망이를 그대로 놔둔 채 모두 달아나 버렸다. 소년은 도깨비 방망이를 들고 내려와 마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되었다. 소문이 퍼지자 이웃의 한 욕심쟁이 영감이 소년과 똑같이 개암을 따서 주머니에 넣고 도깨비들이 몰려드는 기와집에 미리 숨어들어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들은 그대로 도깨비들이 몰려와 웅성거렸다. 이때라고 생각한 영감은 일부러 큰 소리가 나도록 개암을 있는 힘껏 깨물었다. 마침 딱 하고 소리도 엄청 컸다. 그러나 방망이를 얻기는커녕 도깨비들은 영감을 붙잡아 방바닥에 내동댕이를 치고 방망이 도둑으로 몰아 흠씬 두들겨 팼다. 전래 동화의 내용처럼 개암은
누구나 따먹을 수 있는 우리 산야의 야생 견과였다. 딱딱한 씨 껍질로 둘러싸인 열매 안에는 전분 덩어리 알갱이가 들어있다. 비록 도토리나 밤은 참나무과이고 개암나무는 자작나무과로 거리가 있지만 씨앗의 모양새나 쓰임은 비슷하다. 개암은 오늘날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과실이지만 역사책은 물론 옛 선비들의 문집이나 시가에 널리 등장한다. 고려 때는 제사를 지낼 때 앞줄에 놓았다는 기록이 있으며 조선 왕조실록에도 제사 과일로 등장한다. 그러나 임진왜란 전후로 개암은 제사상에서 퇴출된다. 아마 개암보다 더 맛있는 과일이 많이 들어온 탓이 아닌가 짐작해본다. 개암의 한자 이름은 산반율이나 진율처럼 흔히 밤이 들어간다. 달콤하고 고소함으로 간식거리로 그만이며 흉년에는 밤, 도토리와 함께 대용식으로 이용되었다. 개암이란 이름도 밤보다 조금 못하다는 뜻으로 개밤이라고 불리다가 개암이 되었다고 한다. 개암나무는 전국 어디에서나 자라는 작은 나무로 높이 자라도 키가 3, 4m밖에 안 된다. 잎은 거의 둥글고 손바닥만하며 불규칙한 톱니가 있다. 암수 한 그루 나무이고 작은 잎처럼 생긴 받침잎으로 과실의 밑부분을 둘러싼다. 개암은 단백질과 당분이 풍부하며 맛이 고소하고 지방이 많아 기름을 짜서 식용유로 이용하기도 한다. 우리나라 산에서 흔히 만날 수 있는 개암나무는 앞에서 설명한 진짜 개암나무보다 참 개암나무가 더 많다. 참 개암나무는 개암나무와 잎 크기는 비슷하나 잎 끝이 뾰족해지는 것이 차이점이다. 열매 모양도 전혀 다르다. 총포가 동그란 과실을 완전히 둘러싸면서 길쭉하게 되어 있으며 총포 끝은 여러 갈래로 갈라진다. 마치 착 달라붙은 스키니진을 입은 미녀의 볼기짝에서 흘러내린 각선미를 연상케 한다. 개암은 서양에서도 옛부터 널리 쓰였다. 우리와 마찬가지로 식용유 원료에서부터 마법의 지팡이 만드는 데까지 사용한 것으로 보아 친근한 나무였음을 알 수 있다. 최근에는 개암 향을 넣은 헤이즐넛 커피로 우리 곁에 있고 제과점에서는 고소한 맛을 더 높이기 위해 개암을 사용한다. 귤나무. 귤이 언제부터 재배되기 시작하였는지는 명확하지 않다. 고사기라는 일본 역사책에는 서기 60년경 다지마 모리라는 이가 제주의 감귤을 가지고 왔다 라고 기록되어 있으며 삼국사기에는 백제 문무왕 때인 476년 탐라에서 지역 특산물로 헌상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 이러한 내용들로 보아 적어도 삼국시대 이전부터 제주도에서 재배된 것으로 짐작된다. 오늘날에는 흔해 빠진 겨울 과일이지만 한 세대 전만 해도 귤은 아무나 먹을 수 없었다. 멀리 고려 때에는 팔관회에 귤을 쓴 것을 비롯하여
고려 조선조에는 임금에게 올리는 진상품이기도 했다. 세조 원년인 서기 1455년에 제주도 안무사에게 보낸 공문에는 금귤과 유감과 동정귤이 상품이고 감자나 청귤이 다음이며 유자와 산귤이 그 다음이다 라고 했다. 귤의 종류는 이 외에도 당귤, 외귤, 황감 등 여러 이름이 등장한다. 이처럼 제주도는 귤의 산지로 유명했다. 그러나 조선 후기에 들어서면서 세정이 문란해지고 관리의 수탈이 심해지자 제주 귤은 차츰 자취를 감추었다. 심지어 여름에 관리가 나와 익지도 않은 귤의 숫자를 세워두었다가 가을에 바치도록 하는 일까지도 있었다. 그래서 귤 재배를 꺼렸고 아예 나무를 자르고 뽑아버리는 일까지 있었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점차 좋은 품종은 거의 없어져 버렸다. 개화기에 들어오면서 다시 시작된 귤 재배는 1911년에 일본에서 수입한 귤이 제주를 덮어버렸다. 오늘날 우리가 먹는 제주 귤의 대부분은 일본인들이 제주도에서 가져간 귤을 다시 개량하여 들여온 온주 밀감이다. 옛날에는 귤이 너무도 귀한 과일이라서 일반 백성들은 감히 구경도 할 수 없었으며 임금도 끔찍이 아낄 정도였다. 중종 19년인 서기 1524년에는 임금이 신하들에게 황감을 한 쟁반씩 하사하면서 설중 황감이란 제목의 시를 지어 바치라고 했다. 귤 한 쟁반이라고 해봐야 10여 개 남짓할 터. 임금에게 바칠 시를 짓느라 골머리 꽤나 썩혔을 텐데 귤 한쪽이나 제대로 맛보았는지 의심스럽다. 명종 2년인 서기 1547년에는 홍문관 교리 이원록이 사표를 내고 어머니 병수발을 위해 떠나려고 하니 임금이 밀감 40개를 하사하면서 노모에게 주라고 했다. 적어도 임금이 신하에게 하사하는 귤이라면 아무리 귀하더라도 한 궤짝은 되어야 체면이 설 것이다. 그런데 째째하게 40개를 세워서 주라고 한 것을 보면 그만큼 귀한 과일이었음을 짐작케 한다. 명종 19년인 서기 1564년부터 제주도에서 귤을 신상하면 매년 성균관의 명륜당에 모인 학생들에게 나눠준 뒤 유생들을 시험하는 황감제를 시행했다. 이는 조선시대 과거 제도의 하나로서 황감과라 하여 조선 후기까지 시행했다. 동의보감에 보면 귤 껍질은 가슴에 기가 뭉친 것을 풀리게 하고 입맛이 당기게 하며 소화를 잘 시키고 이지를 멎게 한다. 구역질을 멈추게 하며 대소변을 잘 보게 한다. 또 가래를 삭혀주고 기침을 낫게 한다 라고 했다. 지금도 민간요법으로 감기가 들면 귤 껍질 차를 달여 마신다. 귤나무는 늘 푸른 작은 나무로 키가 5m 정도까지 자란다. 줄기는 가지가 많으며 나무 껍질은 갈색으로 잘게 갈라진다. 잎은 잎자루에
가느다란 잎이 나란히 하나 더 붙어 있다. 즉, 잎 두 개가 하나의 잎 대궁에 이중으로 달려있는 셈이다. 이런 모양을 혼몸 겹잎이라고 한다. 이는 귤나무나 유자나무에서만 볼 수 있는 모양이며 다른 나무와 구별짓는 중요한 특징이다. 잎은 어긋나기로 달리고 달걀 모양이며 가장자리에 둔한 톱니가 있다. 꽃은 한 나무에 암꽃과 수꽃이 따로 달리고 여름의 초입에 들면 흰빛으로 피며 짙은 향기가 있다.